네, 안녕하십니까. 알시행의 의사입니다. 제가 요즘 의학 전문 채널로 이원장의 비만학 개론이라는 채널로 좀 분할을 하고 알시쟁의 의사에서 했던 헬기 이야기는 알시쟁의 의사라는 채널을 따로 파서 네, 로터플라이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제 요 로터플라이트, 넥서스 자이로 그리고 이제 조종기, 라디오 마스터 조종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라디오 마스터 조종기는 지금 ELRS로 가장 빠른 프로토콜 모듈로 이제 조종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통신 방식으로는 현재로서는 가장 우월하고요. 지금 푸타바나 뭐 다른 여타 조종기보다는 훨씬 더 지금 노콘율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넥서스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터플라이트를 기반으로 한 이게 오픈 TX라고 해가지고요. 자이로의 성능이나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데이트하는 주체가 어딘지는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여러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로 자유롭게 업데이트를 하고 자유롭게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오픈소스가 현재로서는 이게 장점이 더 많은 이유는 개발을 여러 명에서 동시에 하고 그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제가 빔 헬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빔 SE가 제가 산 이유는 이게 빔 SE가 K바로는 잘 안 날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이로가 바뀌면서 이 로터플라이트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로 잘 날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 거고 넥서스 XR이라고 이건 이제 그 ELRS를 기반으로 한 수신기가 깔려 있는 내장형 수신기 일체형의 자이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달면 되고요. 수신기에도 선 두 개가 나오는 게 안테나 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라디오 마스터 조종기나 이런 것들을 오픈 TX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송신 방식도 일단 우월하지만 자이로의 로터플라이트를 실시간으로 텔레메트리로 바꾸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헬기를 한번 켜보면 자 헬기 전원을 넣어보면은 헬기 자이로가 초기에 세팅이 되고요. 텔레메트리가 커넥트 된 상태에서 텔레메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터플라이트를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항목들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PID 게인이나 또는 가버너 모드 이런 것들은 실시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PID 게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PID 값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고 PID 값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비행을 해보다 보면은 이제 PID 값을 실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자이로가 값을 바꿈에 따라 가지고 헬기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바꾼 다음에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이 조종기에서는 텔레메트리 기능이 없으면 매번 노트북을 가져가 가지고 이제 그 PC에 연결을 해 가지고 자이로의 값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버너 같은 경우에 가버너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RPM 값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RPM에 따라 가지고 또 헬기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실시간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본 조종기는 이제 TX15라는 이제 라디오 마스터에서 나온 최신형 버전의 조종기입니다. 이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짐벌 같은 경우는 AG02라고 하는 모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메탈 짐벌이고 알루미늄 짐벌이라서 짐벌의 움직임이 가장 좀 정확하고 잘 들어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좌우 리미트 또는 상하 리미트를 줄 수가 있어가지고 움직임을 바꾸는 것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움직임을 어느 정도까지 리미트를 줘가지고 더 이상 안 움직이게 하는 거죠. 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타각을 쓰기 때문에 이 리미트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 비행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이 리미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스로틀을 실시간으로 많이 바꾸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치를 위아래로 계속 실시간으로 풀타각으로 움직이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짐벌의 타각에 리미트를 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뭐 드러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리미트가 좌우 상하를 다 설정할 수 있고 본인의 손가락의 관절의 그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설정 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고 지금 본 조종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인보우의 LED가 들어가 있는데 색상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거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색상 바뀌는 것보다는 하나 색상으로 나오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색상도 조정기에서 나오는 걸 다 바꿀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ELRS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로터플라이트랑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으로 제가 넘길 건데, 조종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ELRS의 형태를 텔레메트리 여기 익스프레스 LRS라고 되어 있습니다. ELRS에서 조종기 프로토콜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조종기에서 이제 100Hz의 풀레인지가 있고요.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뭐 150Hz, 250Hz, 333Hz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최대 500Hz까지 줄 수 있고요. 2.4GHz를 하는데 헤르츠가 높아진다는 것은 분당의 신호를 보내는 속도를 제어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바꿔보면은 500Hz에서 헬기가 더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 레이트 값을 또 새롭게 설정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100Hz 같은 경우는 분당 100번의 이제 그 타면을 보내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333이 가장 맞을 것 같은데, 해외 선수들이나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은 헤르츠를 올리면은 헬기가 찐따가 나거나 또는 이제 그 텔레메트리가 끊기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저도 이제 100Hz 풀레인지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인드 모드가 있어서 ELR에서 들어가서 수신기랑 바인드 할 때 이 바인드를 눌러서 바인드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트랜스미터 파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00MW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10MW까지 바꿨어요. 국내는 통신법상으로 이제 10MW를 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0MW 하시면은 노콘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헬기를 조금 많이 보내거나 하더라도 10MW는 파워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100MW 이상으로 1000MW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0MW를 하면은 제 헬기는 잘 조정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노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00MW 정도를 하는 게 제일 합당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기 설정을 100MW 맥스 파워로 하시고 100Hz 풀 레인지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나머지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ELR에서 설정 이 정도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루라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루나 스크립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텔레메트리로 자이로랑 서로 송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나 스크립트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 조정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터플레이트를 텔레메트리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 값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ELRS로 통신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넥서스 XR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LRS를 기본적으로 쓰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런 그 자이로이긴 하지만, 이제 넥서스 XR이 아니고 일반적인 넥서스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외에도 뭐 후타바나 스펙트럼의 수신기도 이제 그 바인딩을 해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자이로를 이제 사용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RX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분홍색 값이 있는데 요게 500Hz나 333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게 뭐 파란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분홍색으로 바뀌기도 하니까 헤르츠에 따라 가지고 수신기의 감도랑 수신기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헬기 움직임이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 자이로가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인딩을 하는지,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넥서스 자이로가 새로운 헬기의 움직임, 또 새로운 헬기의 그런 어떤 그 기동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진보된 자이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K바를 주로 많이 썼고, 또 이제 그 뭐 V바 네오나 V바 버전에 여러 가지 자이로가 나와서 그런 것들 선수가 많이 썼다고 하면, 현재는 프로 선수들이 대부분이 이제 넥서스 자이로를 쓰고 있고 또 로타플라이트를 통해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로타플라이트를 사용을 해보면은 이게 PID 값이나 이런 것들이 뭐 피치 요우나 피치 방식이나 뭐 그 롤이나 뭐 각각의 에어론은 에어론, 엘베는 엘베 각각을 따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제 그 자이로에서 값을 입력하는 만큼 그 자이로의 성능이나 또 자이로 움직임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극한의 3D를 하실 때 결국은 넥서스 자이로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K바를 이제 했을 때 이제 움직임이 이제
이 움직임을 다음 움직임 넘어갈 때 찐따가 나거나 자이로가 자세를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넥서스 자이로 같은 경우는 자세를 제깍제깍 다 잡고 그 상황에 맞게 보정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 또는 연속 기동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넥서스 자이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은 넥서스 자이로가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실력이 늘면서 어느 순간에 K바를 하면서 K바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게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비스트 자이로도 마이크로 비스트 같은 경우에 버전업을 끝까지 된 것까지 해보고, 또 뭐 레스큐 기능이나 여러 가지도 또 이제 세팅을 해보면서 했지만은 결국은 이 자이로의 성능의 한계가 다 눈에 보였는데, 이 로타 플라이트는 그거를 좀 완벽하게 해소를 해줬죠.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헬기의 기체는 구조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진화를 할 때까지 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 빔 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블린이나 뭐 엑셀 파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스키까지 포함해서 헬기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죠. 헬기가 이거 이상으로 더 발전하기는 어렵다. 지금 700급 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더 이상 구조적인 발전은 힘들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이로가 이제 이 넥서스 자이로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그 자이로가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구조가 된다면 이제 새로운 헬기 시장이 열릴 거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양극화, 헬기를 한 사람이 계속 헬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헬기를 해왔던 사람들은 이 자이로 세팅이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데, 극초보분들은 이걸 세팅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기계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헬기를 많이 날리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이로 세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이로를 세팅하는 방법을 저랑 이제 한 몇 달 정도, 제가 몇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려도 10회, 20회는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제가 매번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헬기 자이로의 성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공유를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요. 자, 헬기 자이로 세팅하는 시간을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앞으로 이 채널을 운영을 당분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